음.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네.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거를 가르쳐줬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진짜 찡하다 그거. 네,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는 알려줘. 지금까지는 뭐 맞아. 정신적인 존재고 문화적인 맞아요. 존재고 뭐 예술적인 존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 저 위에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 이거 하나에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전 세계가 스탑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는 네. 우리 모두는 똑같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 네, 다 생물학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위 보편적 인류애가 커질 법도 한데 그렇죠. 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코로나가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우주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심었다. 우리 모두 이거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안에 끈끈한 인류애가 생길 법도 한데 그 부분은 잘 생기지 않고 오히려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 존재라는 프레임이 생겨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어떤 집단에 국가에 속해 있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위험한 집단, 위험한 국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네. 너무 강하게 커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내 생명 하나 지키려고 막 행동하다 보면 사람 갑자기 조그매지고 찌질해지고 존엄성 뚝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뭐 이거 안 하면 니네 다 죽어 그랬을 때 왜 줄을 서야 된다고 했을 때는 존엄성이고 뭐고 다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줄서기 바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왜 죽음 막 본질과 싸우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본질과 싸우다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죠? 동의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제 또 그 질문 어떤 분 여러분이 또 질문 어느 분이 주시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왔는데 스케일이 진짜 멋지네요. 이제 신지원 본부장이 애쓰셨습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이걸 짜고 연습을 했는지. 어떤 분이 아까 댓글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MBC인 줄. MBC인 줄 이렇게 나왔습니다. MBC 아니고 MK인 줄 이렇게 됩니다. 아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혜숙님 삶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줄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네. 것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한 게 된 맞아요. 거고요. 또 이 와중에 네. 우리끼리 갈등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렇죠. 우리 내면에 is that all? 이게 다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맞아요.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우리에게 들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좀 이렇게 한계로 몰아넣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을 쓰신 분이 있네요. 한 분이 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가장 좋은 답일 수도 있지 않아요?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겸손함이면서 네. 동시에 약간 경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경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힘없는 존재이라면 그 힘없는 존재보다도 더 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 이 우주, 네. 뭐 자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운 좋게 살아있다라는 걸 통한 어떤 감사도 느끼고요. 사실 그 맞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해피니스라는 말의 어원이 네. 이게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류는 이런 질병의 실체도 몰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치료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데 운 좋게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았다. 그게 해피니스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나는 뭐 잘 견뎌낼 수 있어.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잘 견뎌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 좋게 살아 있다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겸손. 맞아요. 이게 아까 교수님 중에 또 올라온 글 중에서 보면은 대단하십니다. 학회에서 섭외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분인데 혹시 학회에서 연락 가셨는데 안 가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너무 죄송. 어느 저기 학회에 계신 분인가요? 학회에서 섭외했는데 안 됐는데 여기 나오시다니 너무 좋다. 소진아님은 실시간 댓글 처음 씁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한 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도 우울할 때 있으세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네. 어떠세요? 우울한 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병적인 수준으로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언제 우울해요? 그게 난 더 궁금하다. 그게 이제 언제 우울하세요? 우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번아웃이라고 번아웃.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자주는 아닌데 아마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느끼죠, 당연히. 네. 응. 언제냐면은 음. 내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할 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당연히 뭐 우울이라는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때 어떡하세요, 감정을 그럼? 느끼죠. 일단 좀 참아요. 참고 뭘 참아요? 그냥 이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시간을 좀 네네. 흘려보내고 늘 하던 루틴을 안 깨려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요. 늘 하던 예. 뭐 운동도 하고 학교도 계속 나가고 운 좋게 또 극복이 될 때도 있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약간 슬펐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기쁘지 않으면 슬픈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냥 조금 생각하다 보면 우울한 감정이 살짝 스칠 수도 있고 세상 감정 100가지인데 어디에 머물건 왜 못 살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네. 사실 오늘은 뭐 프레임 코로나 얘기인데 네. 자꾸 우리가 뭐 우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할 때 네.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섭섭함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에? 섭섭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조직 내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뭐 해봐. 스태프분들도 김미경 대표님이 잘 인정을 안 해줘. 저기 저 울려고 그래. 저 본부장 울려고 그래. 네. 섭섭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섭섭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보다도 번아웃의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섭섭함. 생각도 못 해봤어요. 번아웃에 섭섭함이 있다고는. 그건 엄청 중요한 너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그 섭섭한 거, 섭섭하다라는 말 자체가 좀 네. 참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나 참 너한테 섭섭했어 이런. 그렇지. 네, 그럴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이런 것 한 가지 방법이겠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관점은 뭐냐면은 뭐예요? 나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 거꾸로 생각하면 있을 수 있죠. 그 반대편에. 사람에게 엄청 잘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 번아웃은 어떻게 처리하고? 근데 그게 힐링 효과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사실은 오호. 그 뭔가 자기가 조직 내에서 섭섭함을 느낄 때 네. 조직이나 상사에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네. 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식구들에게 더 잘해주거나 내 동료에게 더 잘해주거나 그 잘해주는 정도가 엄청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심리가 바뀌어요? 그러면 번아웃이? 놀랍게도 그게 힐링 효과가 있어요. 남한테 주능으로써 네. 힐링 효과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잖아요. 그 완전 이거를 전환이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상사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섭섭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네.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는 게 어. 결국은 나의 이 섭섭함을 푸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와, 완전.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댓글 실시간 또 여러분 채팅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시연님 거, 볼까요?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요즘 코로나에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 거라고 정의 내리시나요? 이 질문이 너무 커갖고 이거 삶의 의미가, 근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좀 갖게 된 걸 아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진짜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우리가 생명에서 되게 멀리 엔터테인먼트 근처에서 놀다가 코로나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떠나서 생명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지죠? 되게 본질을 생각하게 됐다. 아까 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꽤 도움되는 프레임 뭐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앞으로도 생명 가까이 뭐 변이 바이러스 생길 때마다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쫄아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까 삶의 의미 네, 얘기 잠깐 하면은 삶의 의미라는 말 자체가 예. 굉장히 압도하는 말이거든요. 무거운 말이에요. 네, 네, 마치 나를 희생해서 음. 국가를 살리는 네. 그 정도의 일을 우리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가 의미라고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미, 그래서 맞아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아하.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그런 아.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 신기하게도 루틴, 어. 자기 삶의 루틴이 있을 때 의미를 잘 느껴요. 루틴이 그렇게 중요해요? 루틴이라는 게 묘하게도 왜냐면 그게 삶의 구조니까 의미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세상을 어떤 구조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삶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작업이 삶의 루틴이 있을 때 훨씬 더 쉬워진다는 연구가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 예, 그게 국가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나는 뭐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챙겨준다. 예. 그다음에 뭐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좋은 뭐 의미 있는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 우리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럴 때 it doesn't matter 이러잖아요. 예, 네,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매터링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Mattering. 매터링. 그러니까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매터링 누군가에게 매터링 한다라는 느낌이 의미니까 거기에 반드시 국가나 민족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삶의 의미다라고 의미를 조금 축소해서 생각하면 삶의 아하. 의미를 찾는 거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미닝풀한 일 아니더라도 그냥 너에게 나는 매터링이야 이거에서. 그러니까 루틴. 이제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네.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요. 이제 병이 생겨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네. 한 그 그룹의 어르신들에게는 그 식물 화분 같은 거를 방에 넣어주고 직접 물을 주고 기르도록 하고요. 네. 다른 분들에게는 똑같은 식물을 주는데 관리는 그 직원들이 다 해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식물 자체의 효과는 똑같죠. 그런데 그렇죠? 한쪽은 본인이 길러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식물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 경우는 그냥 다 식물에게 길러줘. 매터링이네. 매터링이죠. 예,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해보니까 어허.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노인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아하. 여러 가지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식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특히 이제 애완견 요즘 많이 키우시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중요하다 이 존재에게 그런 게 의미이지 꼭 나라를 구하는 것 정도로만 삶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말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사실 솔직히 얼마 전에 근데 교수님 뵈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교수님 오셨을 땐 그 일이 없었을 때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25년이랑 나와 함께 있었던 최은숙 부사장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 나 좀 안 좋대. 큰 병원 가야 된대. 갔는데 췌장암 4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투병을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이 말씀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게 보고 싶은데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 임종할 때 나랑 임종 2시간 전에 나랑 통화를 했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데 걱정 마. 내가 네 와이프 은숙이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 하고 가는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게 그 루틴이었어요. 출근하기, 애들이랑 밥 먹기, 그리고 이 메터링 있잖아요. 누군가 얼마나 메터링해 자기 그 친구에게 뭐 가족에게 이걸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마지막 아플 때, 그러니까 투병할 때도 이걸 못하는 걸 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잃은 것 같지만 많이 잃은 것 같지만 이렇게 루틴과 메터링만 누구에게 의미 있는 이것만 다 챙겨도 다 채워진 거네요. 안 잃은 거네요. 그렇죠. 다 있네. 예, 그러니까 네? 삶의 의미를 어려운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 연구 결과들이 뭘 보여주냐면 네. 예를 들면 건강 검진도 자주 받아요. 오늘 이 강의가 내일 수업이잖아요. 네. 자기에게는 내일이 있는 겁니다. 네. 돌봐줘야 할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검진도 자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삶의 의미까지 좀 떨어져서 네. 좀 제가 놀라운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의미가 추락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맞아요. 추락하는 걸 그 막아야 돼. 추락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뭐 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과 시간을 더 자주 보내고 오케이. 꼬박꼬박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까운 누구 친구하고 뭐 안부 전화하고 혹은 뭐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떤 그 루틴을 지키는 게 이 기간의 삶의 의미를 좀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막 교수님이 막 프레임 막 이래갖고 엄청난 어려운 솔루션을 주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했더니 결국 저기 밥 잘 먹고 건강 검진 잘하고 작은 메터링 챙겨서 의미 있게 살고 사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쉬워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레임 강의를 하면은 네. 그 거의 100%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뭐예요? 댓글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교수님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맞아.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연결시키는 질문이 늘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 패러다임은 일종의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뭐 학문 분야가 됐든 그 분야에서 주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관점 같은 게 패러다임이라면 프레임은 패러다임도 프레임이 될 수 있지만 프레임은 지극일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 우리가 디폴트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주차를 지하 1층에 했는지 2층에 했는지가 헷갈리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유, 그 아무데나 자꾸 주차하면 안 돼. 계속 같은 자리에 해야 돼요. 그렇죠.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항상 지하 1층에 좋은 자리가 있어도 한층 더 내려가서 지하 2층에다 세웁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자기가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디폴트가 프레임이에요. 그런 것처럼 프레임은 되게 일상적이에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 네.
단어가 우리의 프레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단어요? 단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 미국 우리가 이제 그 국무부라고 하고 또 네. 뭐 국방부라고 여러 이름들이 부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한 부서의 이름이 원래는 전쟁부였어요. 진짜요? 원래 Department of War였어요. 어머나 네. 세상에.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그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Department of Defense로 바꾼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부처의 이름을 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맞아, 바꾸도록 맞아.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미쳐요. 그게 프레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프레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허. 프레임을 패러다임처럼 큰 걸로 생각하면은 프레임을 바꾸려면 뭐를 해야 되지? 거대한 태스크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프레임은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프레임이라 그래서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루틴을 잘 지켜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맥락과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